일단 비츠와이드가 신청을 했었던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ETF는 지금 검토를 시켰습니다. 검토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검토에 착수한다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첫 거래일입니다. 7월 1일 파이어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벌써 2025년의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상반기만 놓고 생각했을 때 지금 부분에서의 고점 횡보가 비트코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상반기의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신고가 돌파와 함께 10만 달러의 지지를 강하게 형성을 해줬었고요. 다만 알트코인 쪽이 좀 아쉬웠죠. 신고가 경신을 크게 해주지 못했던 종목들도 많이 있었고 고점 대비 지금 조정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랑 비교해 봤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이 더 부진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재개 가능성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두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는데 지난 27일에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바가 있고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 재개에 따른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캐나다 같은 경우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서비스세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월 9일이 기한인 상호관세 유예에 대해서도 크게 얽매이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금리가 너무 높다. 1% 또는 그 이하로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전히 파월과 연준 이사회를 비판을 하면서 그들이 부끄러워해야 된다.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수조 달러의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건 바로 파월과 연준 때문이다라고 다시 한번 비난의 말을 공식 석상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호관세 관련해서는 케빈 헬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무역 프레임워크는 7월 4일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혀서 7월 4일 이후 나오는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스콘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 이 입법 자체는 7월 중순경에 완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안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수요의 새로운 공급원이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다시 한번 제도권 안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기대감을 갖고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CEO,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을 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4,980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고요. 평단가는 106,800달러입니다. 25년 연초 이후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19%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거진 60만 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스트래티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 개수가 59만 7,000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을 계속 긍정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스트래티지의 소식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변동성도 좀 우리가 예측을 같이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의 채택이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됐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15% 급락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6월 한 달 동안 약 15% 감소가 됐습니다. 해시레이트가 지금은 799만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최근 3년 사이 가장 큰 월간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비트코인 채굴 인프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지만 이 실질적인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미국 내 채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력 요금 급등이나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서 냉방 수요 증가가 채굴 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6월 한 달 동안 26개 기업이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추가하면서 비트코인 보유 기업 수가 총 250곳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또 셀러가 이끄는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보유 전략이 다른 기업들로 확산된 영향도 상당히 컸었고요. 이 셀러 같은 경우는 간밤에도 비트코인을 4,900개 정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줬는데 이런 셀러의 움직임 덕분에 다른 기관들도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움직임. 다만 이 채굴자들의 해시레이트가 내려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가격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이 10만 9천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 사상 최고가 경신이 시간 문제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는 10만 8천 달러 부근에서 유동성을 소화하고 나서 소폭 조정을 거친 이후에 본격적인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핵심 저항 구간인 10만 9천 달러를 반드시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10만 8천 부근에서 계속해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10만 7천에서 8천 사이에 이 저항을 확실하게 뚫고 10만 9천까지 돌파를 해준다면 그때부터 신고가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고요. 11만 달러를 그렇다면 돌파를 해줄 것인가 라는 전망을 놓고 그렇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변동성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연속으로 3% 미만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좁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낮은 변동성은 약화되는 미국 달러와 연방 재정 상황의 악화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다만 비트코인이 11만 달러에 도달하려면 달러 약세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함께 적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4년 8월부터 25년 4월까지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는 DXY, 달러 인덱스 지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었는데 단순히 달러 약세만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을 설명하기는 좀 부족하기는 하죠. 지금 미국 경제가 세계 생산량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나스닥 100 기업의 수익이 46% 정도는 해외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그리고 달러 인덱스 이런 기존 자산과의 상관관계를 체크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일단 최근에 발표됐었던 PCE 물가지수라던가 전반적으로 연준의 스탠스를 놓고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조만간 나와줄 수가 있고 그렇다면 유동성이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11만 달러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 주식의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쳐내고 있는 만큼 미국 주식의 신고가 돌파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의 재점화 이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인 시너지를 함께 이루면서 가격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로빈후드 같은 경우 또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로빈후드가 유럽을 시작으로 암호화폐 중심 플랫폼으로 본격적으로 변신한다라고 하는데 6월 30일이죠. 오늘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유럽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과 ETF를 이 디지털 토큰 형태로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애플이나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을 24시간 토큰 형태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2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수수료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비상장 기업인 오픈 AI나 스페이스 X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자체 블록체인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표적인 주식 플랫폼에서 토큰화된 주식들을 판매를 하고 또 자체적인 블록체인을 개발해서 토큰까지 출시하게 된다면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SEC와 관련된 ETF 소식들도 간밤 여러 개 추가가 됐는데요. 일단 비트와이드가 신청을 했었던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ETF는 지금 검토를 시켰습니다. 검토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검토에 착수한다라고 하는데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스테이킹 보상이 되는 ETF가 출시가 되게 된다면 이더리움의 강력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을 놓고 봤을 때는 50일과 200일 선에 데드크로스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면 물론 후행지표이긴 합니다만 가격 위축, 가격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이트코인과 XRP 이런 ETF의 승인 확률과 함께 하반기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ETF가 이런 가능성이 현재 시장 안에서 기대감으로 있습니다. 90%의 승인 확률이 보여지고 있는 종목이 도지코인, 카르다노, 폴카닷, 헤데라, 아발란체 이렇게 있고요. 95% 이상 하반기에 승인된다라는 종목이 XRP, 솔라나, 라이트코인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코인 시장 안의 분위기 파이어 차트로 함께 만나볼까요? 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오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4%대를 지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지난 1시간 동안 70%가 넘는 종목들이 가격 하락을 보였지만 4일의 추세 라인을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현재는 점쳐지고 있습니다. 90%의 종목들이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개별 가격 종목을 체크를 해보시면 자, 지금 어제 저녁에 숏에 대한 시그널이 떴습니다. 그 이후로는 실제로 차트가 이렇게 파이어라인 아래에서 캔들이 형성되는 걸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장기와 단기가 나름 상승의 추세를 이어주고 있긴 합니다만 어제는 이 저항 구간에서 캔들이 위치해 있었다면 지금은 이 지지 구간에 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7,020달러를 하락으로 돌파하게 된다면 조금 추가적인 약세 흐름이 또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테이킹에 대한 ETF 출시 지연 이 검토 소식을 가지고 왔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는 반대로 어제 저녁 시간에 롱에 대한 시그널이 떴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어 라인 위에서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트렌드 라인을 켜놓고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이더리움은 이 장기 추세 저항 구간에 캔들이 맞고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와 장기 모두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과 동일하게 어제 오후에 롱에 대한 포지션이 떴습니다. 그 뒤로는 장기와 단기에 대한 저항을 계속해서 돌파해 주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저항 구간을 맞고 일단은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안에서의 가격 행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고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알트코인들까지 일제히 굉장히 소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가격 행보가 이어집니다. 사실 이런 구간은 우리가 힘을 모으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힘을 모으고 나서는 응축을 했으면 응축을 한 만큼 상방이든 하방이든 가격 폭발이 나오게 되죠. 추가적으로 상방에 대한 가격 상승이 나와준다면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일 수가 있겠고요. 7월에 대한 금리 인하 지금 기대감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만약 금리 인하가 시연이 됐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모아갔던 이 가격 응축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플에 대한 가격까지만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리플도 동일하게 롱에 대한 포지션을 받고 나서 저항을 돌파를 캔들이 해줬다가 지금은 다시 안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도 2.2달러, 2.27달러를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현재는 해당 구간에 맞고 다시금 가격이 하락이 돼서 지금은 2.24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시장이 원하는 시원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그래도 기대를 해볼 부분들 긍정적으로 시장에 표현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금리가 7월에 인하가 된다면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또한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심의 변화를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내용도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저희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을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